잠시 후 여러분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독도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여겨져 왔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에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을 관리하였습니다. 우산국은 고려 왕실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는 조공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려는 관직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우산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고려사에는 울릉도가 우릉 또는 무릉으로, 독도는 우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를 무릉, 독도를 우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우산과 무릉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고기잡이와 체류 활동을 벌이면서 조선과 일본 간 영유권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1693년 동래 어민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일본인들과의 충돌로 일본으로 연행되었고, 1696년에는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막부측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문 당시 조선 팔도 지도를 가져가 조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를 일본 관리가 문서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와 마스시마가 조선 강원도 소속의 영토로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해 일본 에도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에서 편찬한 동국 문헌비고에는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독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적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곧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이 독도와 울릉도를 고유 영토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다는 사실까지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더불어 일본과 국제사회가 독도를 조선 또는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존재합니다. 일본 지도인 삼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가기관이 작성한 태정관 지령문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료들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행정권에서 제외되며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무단 침입이 잇따르며 영유권 갈등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조일 수호조규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주한 일본 공사는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조약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외무성에 공식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 주권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고쳐 부르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고쳐서 하나의 독립된 군으로 설치한다.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및 석도를 관할한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 실질적으로 점유하였습니다. 같은 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한 뒤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저 전신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이후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였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한 뒤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하였습니다. 1906년 울도 군수 시몽택은 일본의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 편입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한 반박이나 무효 선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국제분쟁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 주권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의 제소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자국 내 여론과 정책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일본 방위청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학, 국제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와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데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간도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